자, 지난 시간에 우리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죠. 1차원 배열 선언 방법, 생성까지 해봤죠. 자, 그리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이 메모리에 있겠죠. 프로그래밍 중에 배열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데이터를 배열해서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배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접근하는 방법이죠.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 설명드렸듯이 배열명하고 각각의 요소를 가리키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이거죠.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거나 또는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요소의 값을 저장합니다. 스코어라는 배열의 지금 배열규에서 0, 스코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77을 저장한다는 의미죠. 자, 그럼 스코어 배열에 77이 저장됩니다. 자, 그런 후 이제 스코어 배열에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합니다. 자, 프린트 ln에서 자, 스코어 배열명 써주고 배열기호에 0으로 인덱스를 지정하면 첫 번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면 77이 출력이 됩니다. 자, 배열 접근 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배열 요소에는 배열 선언 시 선언한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수 선언 시 변수를 인트로 선언하면 정수 타입 데이터만 저장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배열을 선언 시 선언한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배열 요소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배열 요소에는 생성된 요소의 크기의 범위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코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합니다.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77.8. 스코어 배열은 앞에서 보면 우리 스코어 배열은 인트 타입으로 선택됐습니다. 당연히 인트 타입으로 선택됐으니까 배열 요소에는 이런 50, 60, 70, 77과 같은 정수 타입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77.8은 더블 타입 실수입니다. 더블 타입 실수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실습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열 요소에는 선된 타입의 데이터 타입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스코어 배열을 선언 후 자, 5개의 값을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5개의 배열 요소에 50, 60에서 90까지 차례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코어 배열은 5개의 배열 요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프린트 ln에서 스코어 5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5니까 5번째 요소 아니냐? 아니죠.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0, 1, 2, 3, 4죠. 그러니까 5번째 요소는 인덱스가 4가 됩니다. 5는 6번째 요소죠. 그런데 스코어 배열에는 5개의 요소밖에 없죠. 6번째 요소는 없습니다. 당연히 스코어 5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열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은 배열은 선언한 요소의 개수만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열 요소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5번째 요소는 4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에서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배열 요소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배운 1차원 배열 예제에 대한 실습 예제입니다. 자, int 배열기호 스코어는 배열을 int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equal new int 하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스코어 0 equal 5. 스코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5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합니다. 주석을 해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에러가 납니다. 지금 스코어 0 equal 50.5 하면 50.5는 더블 타입 실수입니다. 지금 스코어가 인트 타입으로 선택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차례대로 스코어 1은 60. 스코어 2는 70, 스코어 3은 80, 스코어 4는 90, 스코어 5는 100. 자, 에러가 발생합니다. 스코어 5는 6번째 요소죠. 스코어 배열은 요소가 5개밖에 없죠. 6번째 100을 저장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행 시 예외가 발생합니다. 실습 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한 배열 사용법은 자, 생성 후 초기화를 따로 해줬습니다. 자, 보면 int 배열기호 스코어 2는 해서 new int 배열기호 써주고 초기화 값을 이런 식으로 바로 지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배열 선언 후 값들로 바로 초기화하는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보면 수가산 배열을 선언했죠. 바로 중괄호 안에 초기화할 값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앞에 이 방법은 지금 new int 배열 구에서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방법 요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수가 배열 생성 후 값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가 배열의 각각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프린트 메서드에 수가의 첫 번째 배열 요소의 값을 접근합니다. 보면 수가에서 배열 요소 주고 0, 수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겠다 의미입니다. 50이 출력됩니다. 보면 50이 출력이 되죠. 자, 수가 1, 60이 출력이 됩니다. 수가 2, 70, 수가 3, 80, 수가 4, 90. 자, 또 틀리기 쉬운 게 수가 5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수가 5는 여섯 번째 요소죠. 수가는 지금 다섯 번째 요소밖에 없죠. 여섯 번째 요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오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수가 배열에 저장된 요소들의 총합을 구합니다. 보면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하는 방법은 수가 0 더하기 수가 1 더하기 해서 수가 4 더하기 연산자로 수가 배열의 모든 요소의 값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토탈을 5.50으로 나누면 에버리지의 이제 평균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면 자, 총점 350, 평균은 70.7이 출력이 됩니다. 자, 배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챕터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패키지 섹션 01.2x01 클래스 어레이 유즈 테스트 자, 배열선언 자, 그리고 자, 배열 선언 후 바로 배열 요소를 메모리에 생성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배열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초기화해야 되죠. 초기화하는 방법은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근데 자, 스코어는 50에서 지금 50 정수가 정해졌죠. 자, 근데 스코어 0은 50.5 하면 자, 스코어 0은 50.5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스코어가 인트 타입으로 선택됐죠. 그러니까 스코어 배열 요소에는 인트 정수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하죠. 50.5는 실수죠. 인트 타입으로 선택된 스코어 배열에는 정수 타입만 저장 가능하죠. 자, 차례대로 두 번째 요소에 60, 세 번째 요소에 70, 다섯 번째 요소에 90 저장했죠. 자, 또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게 스코어 5는 100 하면 지금 13행에 여섯 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죠. 아까 8행처럼 에러는 발생 안 하죠. 근데 실행해 보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드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는 뒷부분에 가서 이제 상세하게 합니다. 실행 중 발생하는 에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3행처럼 배열 요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가지고 올 때는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열에는 지정한 범위의 요소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은 스코어 배열 생성 후 스코어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따로 각각의 배열 요소에 접근해서 초기화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배열 생성 후 중괄호에 묶어서 지정한 값으로 이제 콤마로 쭉 연결해서 초기화하는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뉴인트에서 좀 길이가 깁니다.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뉴인트 배열기호를 생략한 후, 자,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16행에 있는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배열 생성 후 초기화를 했으니까 이제 배열에 접근해서 배열 값을 가지고 와서 실행문에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프린트 ln 메서드에 배열명과 배열 인덱스를 지정해서 각각의 배열 요소의 값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배열 요소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 ln으로 출력합니다. 실행해 보면 자, 스코어 제로는 50에서 스코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값 50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소도 출력해 보면 두 번째 요소 60, 자, 차례대로 스코어 배열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합니다. 자, 5개 값이 다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또 틀리기 쉬운 게, 자, 스코어 5에서 6번째 요소에 접근하죠. 실행해 보면 또다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스코어 배열 요소는 5개다 이거죠. 6번째 즉 배열 요소 범위를 벗어나서 접근할 때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열 요소 값들의 총 합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죠.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스코어 4까지 더하기 연산적으로 더해주면 되죠. 자, 스코어 0부터 스코어 4까지 더합니다. 자, 그리고 자, 평균을 구하는 거죠. 5.5로 나누면 되죠. 자, 최종적으로 프린트 ln 메서드를 이용해서 토탈과 에버리지 값을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총점은 350이고 평균은 70.0입니다. 앞에서 배운 배열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자, 배열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배열에는 지정한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배열에 접근할 때는 배열 요소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는 틀리기 쉽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학습 시 자주 받는 질문이 책이나 동영상을 볼 때는 자기가 쉽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막상 안 보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예제를 코딩하려면 잘 안 된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해결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이나 동영상을 볼 때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 깊이 이제 새겨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습관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중에도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들 배웠으면 배운 내용을 5번 정도 반복 코딩을 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배우면 예를 들어 5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할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5장에 대해서 실습 다시 코딩 복속을 하고 싶다. 이러면 ch05a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똑같이 패키지 구조 만들어서 파일도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5번 정도 여러분들이 실습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싫으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습해도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